안녕하세요. 로봇공학 5주차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3강의 시작을 했는데요. 2강의 내용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자, 2강이 교류로 구성이죠. 자, 기본 핵심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그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이유는 주파수의 폭이나 높이를 변화시켜서 모타의 속도를 정방향, 역방향, 빠르게,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이 IGBT, 한마디로 트랜지스터별 스위칭 포자입니다. 를 이용을 해서 모타를 컨트롤하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류회로가 뭐고, 평활회로가 뭐고, 드라이브 회로의 스위칭 소자가 본격적으로 일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젠 브레이크가 뭐고,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뭐고, 라는 얘기가 토크가 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산업 용어고 YRC 1000 컨트롤러에 대한 하드웨어 사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입니다. 자, 우선 형태, 즉 목차가 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컨트롤러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제반의 협진 구성, 전면이고 후면이고 제반 모듈, 전면에 라벨, 실이 붙어 있습니다. 서버폭의 종류, 프로그램 펜던트가 있고, 일명 TP, 프로그램 펜던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현재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로 올라가게 되면, 요, 현재 최신형 컨트롤러가, 11대가 있습니다. 그 전에 거, 여 왼쪽에 표현된 거는 뭐냐면, 과거 기종입니다. 과거 기종. 근데 이 과거 기종하고 현재 기종은 어떻게 점점 컴팩트가 되는 거죠. 단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현재 YR1000, 만약에 컨트롤러 쪽에 어떤 에러나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이 손으로 메인터스 해야 되죠? 야, 이 큰 컨트롤러는 솔직히 손이 들어가기 편하고요. 여기에 손 들어가기 힘들어요. 거기도 이제 컨트롤러의 단점을 얘기한다면. 그 이외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을 어, 얘기할 겁니다. 자, 제어방 구성의 전면에도 보면 전면. 자, 여기에 보면 뭐 번호가 막 붙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이름들이 좀 중요하죠.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표준이 있고 옵션이 있습니다. 자, 표준, 기본적으로, 어, 이 컨트롤 인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옵션은 뭐냐면 9번부터 16번까지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어, 동그라미가 좀 필요로 하겠죠. 마음이 좀 필요로 하겠죠. 자, 표준은 당연히 CPU 렉이 있어야 되겠죠. 이 CPU로. 그 다음에 2번이 트윈 유니트.
자, 주회로 2강의, 1강의, 2강의 때 주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설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큐무닛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교류를 요게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본다면, 확대를 해서 본다면, 자, 요게 이렇게 들어온 거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삼성 AC 220V, 그 RFT상이 이렇게 인입이 됩니다. 인입이 되면, 요 카바, 예, 요 카바를 열게 되면, 요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선을, R당, S당, C상을, 그다음에 접지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 요 1번이 CPU라 됐죠? CPU 4개예요. CPU 4.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게 있는데요. CPU 4개 있고, 여기에 또 뭐, 그, PCI 라인적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PCI 슬롯이 있습니다. 이게, 즉, 옵션 보드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USB 그리고 SD 메모리 집어넣을 수 있는 슬롯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트윈 유닛이 보면 자, 삼성 AC220 구동의 트윈 유닛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컨버터로 넘어갑니다. 즉, 이 안에 많은 콘택터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콘택터가 있어서 3번은 컨버터가 뭐죠? 삼당 들어온 것들이, 삼당 들어온 것들이 이 컨버터에서 뭐예요? 요리를 지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컨버터. 3번 컨버터. 4번은 뭐예요?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인버터는 뭐죠? 직류를 드루로 바꿔주는 거죠. 직류를 드루로 바꿔주는. 7번, 요거 전용 단자대인데요. 6번은 전원이 들어가고요. 7번은 전용 단자대. 네. 이 전용 단자대라는 건 뭐냐면, 그 IO 관련해서, 이야기 때 또 얘기가 나올 건데요. 전용과 범용이 있습니다. 전용 단자대는, IO 관련해서, IO 맵 중에서, 이 로봇이 즉, 변환이 안 되는 결정되어진 바이오 네임이 있는데요. 그게 전형이라고 합니다.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범용 단자대가 또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요 7번 말고 10번.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죠? 네 개가 들어가는데, 네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뭐 CN306, 307, 308, 309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유를 범용을 쭉 자유자재로 있다는 그 전자대를 얘기합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번의 열교환기 한마디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 옵션 여기 외부 축 앰프 하나, 둘, 세 개, 즉 앰프를 추가로 옵션입니다. 최대 3개의 축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 아이오 단자재도 우리가 사야 돼요. 기타 등등. 네. 요게 이제 그 제반의 구성이에요, 전면.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보고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이 컨트롤러를 보면, 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건 제어반 구성 후면인데요. 자, 요거는 봐야 할 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네, 후면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급전 케이블. 이 컨트롤러에서 이 급전 케이블에서 로봇 본체, 매니플레이터로 가는 그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펜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각 플레이트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성분이 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트롤러 위에, 어, 2단으로 컨트롤러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볼트 떼고, 여기에 케이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사각 플레이트가 있어요. 요걸 열면, 어, 텅 비어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아이오 케이블 인이고, 횡령열 시에 케이블 배선구, 2층 적재 시에 상하단 케이블 배선구, 리액터. 자, 요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외부 출력 커넥터 영역. 이거 옵션이죠, 요거는. 후면쪽. 기어반 모듈. 자, 요게 컨트롤러죠. 와이어 시천 컨트롤러죠. 자, 요거를 고객 모듈, 고객이 인터럽 판넬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인터럽 판넬을 밑에다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위에다 둘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라벨이에요, 라벨. 요거는, 제품 이렇게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실 라벨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 히브리 타입의 라벨, 와이어 시청 어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P, GS가 아니고 GP네요. BOT는 바꾸어야죠. 정보 라벨, 록 라벨. 문은 이렇게 열고 닫으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레이팅 라벨인데요. 한마디로 사양이에요, 사양. 사양. 음, 사양인데 여기서 이거를 좀 때를 해본다면, 사진인데요. 뭐, 절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용량이 어떻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5단 넘버가 크로스텍이고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게 이제 뭐냐면, 5단 넘버입니다. 모터맨 본체와 컨트롤러는 아래의 오다의 동일 넘버와 접속해서 사용을 해주십시오. 5단 넘버.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각인이 돼 있습니다. 각인. 펀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뭘로요? 영문자 S하고 그다음에 숫자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안쪽에 이 문을 열면 도어를 열면 이그 ABS 라벨 여기 이제 ABS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또 출장의 비밀들 그 데이터 설치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임 펜던트인데요. TP 일명, 쉽게 얘기해서, 어, 이렇게 보면, 여기 한 730g 정도 돼요. 730g. 여기에 뭐, 요 전기종 GX200이 있는데, 그거는 990g이었거든요. 그냥 200g 이상 가볍게 만들었는데요. 이 GX200 전에 약, 약, 2003년도, 2003년도, 약 20여 년 전에는 1.kg, 1.3kg 막 그랬었어요. 한 10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자, 그러한 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볍게 중량화 시킨 거죠. 여기에 보면, 요것도 확대를 좀 해보면, 자, 이렇게 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키가 많아? 아유, 불편하네. 뭐, 그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의외로 간단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부담 갖지 마요. 지금. 자, 여기에는 LCD 화면입니다. 터치 패널입니다. 칼라입니다. 자, 구동은 윈도우즈 구동이 됩니다. 되게 크게, 화면과 헤드. 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이 화면은 테레비 화면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리모트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트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뭐 여쭈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음. 자, 여기 화면을 나타낸 게 요 부분,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 많이 할 거니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 사양일남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00입니다. 1000인데, 과거 규정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구조가 뭐고, 외형 지수가 뭐고, 냉각 방식이 뭐고, 계약 분량이 뭐고, 도장 색상이 뭐고, 주의 연도 뭐, 쭉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정도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양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 이, 어, 2주차 때인가 그때 아마 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기억에 나는데요. 그거는 한 샘플을 나타낸 거고 실질적으로 이 특징과 성에 대해서는 어,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조는 뭐냐? 보호 등급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한 7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만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5박 6일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 핵심 포인트만 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종은 요겁니다. 와이어 시션입니다. 부기종, 전 기종이라는 얘기죠. 구조 IP54 보호 등급이에요. 이 IP54는 인터내셔널 프로텍트 보호. 예를 들어서 뭐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한다, 기름이 안 들어가게 한다, 내구성이 어떻게 뭐 좋게 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 치수를 작아졌다는 거, 냉각 방식은 근접 냉각 방식이죠.
예, 대략 중량 65kg, 도장 색상, 호구 도장 해서 뭐 레이저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핸드폰은요. 그러니까 주의연도 통전시하고 보관시가 있어요. 통전시는 뭐냐면 전원을 투입했을 때고요. 보관시는 이동할 때 영하 10도에서 60도까지 괜찮고 또는 과거 기준하고 동일하고요. 습도는 90%고 최대 덜러가 없을 것. 덜러. 표고는 2000m 이상에서는 사용 못한다는 얘기죠. 예. 제반 라인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음, 국- 여기서 국내라고 하는 일본 국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북미 쪽에 두 종류의 서버를 실행한 제어반을 제작. 현재 최신형 로봇입니다. 자, 확장성. 이 확장성은 뭐냐면 이제 트랜스포머 간접 박대 칩으로 했는데요. 요거는 한바탕 내장 또는 STB 서버 사용되는 트랜스로 대응 그렇고 조건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해놨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방법 3단 접재까지 가능하다. 3단 접재, 3단 접재. 즉 제반 위에 또 위에 올릴 수 있고 그 위에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전원 사양 220V 3상 220, 240, 380, 480, 460, 480. 자, 요거는 뭐냐면 200에서 240이면 재팬 또는 아시아. 그다음에 380에서 40.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380이 많지요. 우리나라도요, 공장에. 근데 220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코딩 타입으로 해서 200에서 240으로 하시는 게 무난하다는 얘기죠. 460에 480, 안시, 뭐, 분리 사양이 이거 될 수도 있겠죠. 약간 심한 분리 사양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접지. 접지는 200V 급일 경우에는 기종접기, 400V 시종접기 이렇게 되겠죠. 어, 차단기. 일본하고 아시아 쪽엔 C에는 브레이커가 들어가고요. 동일하게 안시, 브레이커, UL18개, 미국 사양이겠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거 기종하고는 좀 더 해외 보호 규격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된 상태이죠. 그다음에 ROSH 대응. 요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면 두세 시간 걸리죠. 거기까지 다 들어놨고요. 단지 이제 요거에 한마디 얘기한다면 부품이 강화가 됐을 때 공지를 해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급정 개입을 어, 한 번으로 엔코더하고 파워 케이블이 하나로 되죠. 단지 MPL 시리즈 이게 이제 파레타이징 전용 그 로봇인데요. 그때는 모터 파워 1번 추가가 들어간다는 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과거 기종과 호환성이 있느냐?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니 펜던트 이것도 DX200 호환성 없습니다. 고객들선 교환성, 부품 교환 시간, 운반 방법, 펜, 음, 기장 정지 버튼 이거는 어, 그냥 2학기 때. 예,
실질적으로 컨트롤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공학 5주차 3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